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사설시조 나무도 바위돌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인 만큼 지금 딱 형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중장 부분이 엄청 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평시조의 형태에서 두 개의 구 이상이 길어진 사설시조는 양반들보다는 서민들, 평민들에 의해 더 많이 창작되면서 서민들이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재치 있고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작품 역시 그러합니다. 사설시조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출제되게 되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내용의 특징은 잘 이해하고 계신 상태가 훨씬 문제를 풀 때 유리하실 거예요. 단일하게 요거 작품 딱 하나만 가지고 출제되긴 당연히 어렵고요. 수능 특강에서처럼 다른 작품과 함께 출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예 완전히 이해해버리겠다, 씹어먹어버리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장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안과 라고 하는 게 이제 초장의 내용인데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이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요. 그런 산이 있다면 그냥 산에 누군가가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다 보이겠죠. 보통의 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전쟁이 나거나 도망칠 일이 있으면 산속에 다 가서 숨을 만큼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숨을 곳이 많은 곳이에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숨으면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 시에 등장하는 산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산에서 까투리가 매에 쫓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위협적인 날갯짓을 하며 쫓아오는 매에게 자신의 온몸을 노출한 상태로 까투리가 도망간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후 까투리의 운명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곧 잡아먹힐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 놓인 까투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까투리를 묘사하는 말이 오고죠.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여기서 까투리 안과라고 있는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까투리의 심정을 여기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장면을 생각했을 때 까투리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나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적 상황, 이것을 느끼는 거겠죠. 여기 절체절명의 위기.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 놓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의 절은 끊을 절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목숨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심정은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절망적인 심정, 위기의식을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까투리의 안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비슷한 것 이런 것이 뭐 다음에 또 나오나 봐요. 바로 중장에 나오겠죠. 그럼 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엔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 천지기 정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수정 만난 도사공의 안과 하고 얘기하죠. 길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좀 그려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길이는 좀 다르지만요. 초장의 내용 구성과 그리고 중장의 내용 구성이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도 있으셨을 거예요. 초장에 나왔던 이 까투리와 대응되는 대상이 중장에서는 누구일까요? 네, 그건 바로 도사공이죠. 이 도사공, 초장에 비해서 이 도사공을 수식하는 말은 훨씬 길어졌습니다.
대천바다 어쩌고부터 수정 만난 도사공이라고 하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내용을 대천바다 한가운데 엄청 넓은 바다 한가운데죠. 보통 망망대해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섬이나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쌀인지 뭐 어떤 곡식인지 모르겠지만 1천석이나 실었으니까 꽤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일 거예요. 크기도 크겠죠. 그런 배에서 노도 잃어버렸고 닷도 잃어버렸고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문제적인 상황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뭔가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 걸 계속 늘어놓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중장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열거의 방식을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 방식 측면에서 보자면 열거의 표현 방식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죠. 내용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석에 무엇인가를 실었다고 하는 걸 보면 배가 상당히 큰데 그런 상황에서 노를 잃어버렸대요. 조그마한 배라면 어떻게든 애처로운 몸짓이겠지만 팔이라도 막 휘저어갖고 앞으로 어떻게든 나아가겠지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배, 즉 너무 크니까 이렇게 노를 잃어버렸을 때 내 손발에 동원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닻이라도 있으면, 닻은 이런 거죠. 배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잘 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배를 정박할 때 쓸 수 있는 도구, 이런 걸 지금 닻이라고 하죠. 이런 거라도 있으면 배가 아무데나 막 둥실둥실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걸어갖고 배를 고정이라도 시킬 텐데 그 닷도 없어요. 게다가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였대요. 용총이라는 말은 뜻을 모를까봐 돛줄이라고 뜻이 풀이가 되어 있죠. 돛이 있으면 노가 없어도 배가 바람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돛이 이거죠. 우리 돛담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에서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요 부분, 이런 거 이제 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돛줄이 없고 돛대도 꺾였으니까 헝겊대기가 있어도 돛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 배는요, 닻이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도 없고요. 돛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떠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파도가 치면 이리 철썩 저리 철썩 그냥 파도에만 몸을 맡겨서 그냥 휘저어지면서 그렇게 다녀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키도 빠졌대요.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핸들이 빠져버린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막 불면서 물결도 세게 칩니다. 막 바람 불어 물결 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돛이 있어서 바람이라도 좀 타면서 갈 수 있으면 안정적 항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앞도 잘 안 보여요.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이 또 천리만리 남았고 사면은 검어지고 어두워지고 막 저물면서 보이지도 않죠. 그냥 배를 타고 항해하고 가다가 노만 잃어버려도 또는 닷만 잃어버려도 혹은 키만 빠지게 돼도, 즉 여기서 열거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중에서 딱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 사실상 안전하고 순탄한 항해, 이건 굉장히 힘겨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쁜 상황이 계속 더해집니다. 이렇게 표현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죠. 이런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죠? 점층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도 점층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지가 무섭도록 적막하고 사나운 파도까지 막 철썩철썩 치는데 저기서 두둥 하면서 수적, 해적까지 나타나죠. 이쯤 되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데요. 어째서 내게 이런 시련이 하는 그런 생각에 몰라 난 포기 나를 그냥 잡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하는 막 그런 진짜 이런 포기하는 심정이 생길 정도로 어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온 우주의 시련이 다 닥친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다 찾아올 수 있겠어요. 사실상 이런 일은 실제 벌어지기가 쉽지 않죠. 누가 이런 일에 처했다라고 하면 거짓말한다, 막 오바가 심하다, 말도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사공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의 케이스를 사람들이 이제 겪을 수 있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겪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상황을 모조리 다 여기다 때려 넣으면서 열거하고 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열거의 방식, 과장의 방식, 점층의 방식 이런 표현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굉장히 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과장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조금 진지함이 떨어지면서 뭐야 이거? 하는 생각. 그래서 피식하고 약간은 웃게 되면서 실소를 하게 되면서 이게 말이 돼? 하고 웃어버리는. 즉 어떻게 보면 막 긴장됐던 감정을 푹 하고 이완시키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웃음이 유발되는 해악성도 유발이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묘사된 도사공의 상황은요. 어느 것을 고르든 한두 개만 겹쳐서 일어나도 긴급 상황, 위기 상황입니다. 즉 까투리와 같은 상황인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절망적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까투리나 도사공이나 모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은 동일한데 표현의 방식이 어떤 건 굉장히 막 다채롭게 사용됐느냐, 그렇지 않은 거느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도사공의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막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더 심해지는 양상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까투리처럼 매 하나에게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나운 파도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해적도 나타나고 배 자체로도 막 녹아 없어진다든지 막 돛대가 없다든지 하는 그 자체로도 좀 항해가 불가능하게 설정해 놓는 등 사방에서 막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즉 사면 초가에다가 설상가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표현 방식을 통해 사면초가의 상황, 사방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찾아온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이 내린 데에 막 서리까지 내리는 설상, 가상의 상황 이런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웃겨. 약간 막 진짜 막 진지하게 막 걱정되면서 어쩜 좋아 도사공 막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약간 해악도 유발되는데 이것은 사실 과장의 표현 방식이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분명히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게 만들지? 라고 하신다면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겨웠을 서민들이요. 그들의 소통 수단으로 이런 사설시조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통 수단에서조차 힘들고 고달픈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막 눈물 좌일좌일 막 힘겨워 막 굉장히 고달파 막 이런 표현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거나 위안을 얻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도 그런 장면에서 조금 웃음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아유 진짜 막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지 뭐 하면서 막 웃음을 유발하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해악도 유발되지만 이것 자체 때문에 이건 너무 진실성이 없는 허구의 문학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겨움을 이렇게 웃어 넘겨가면서 견뎌내려는 어떤 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초장에서는 까투리의 안을 보여줬고요. 중장에서는 도사공의 안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도사공의 안도 결국은 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에서는 동일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큰 틀에서는 무엇무엇의 안과 무엇무엇의 안과라고 하면서 무엇무엇의 안, 무엇무엇의 안 하고 나열하고 열거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장에서도 그렇게 이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면서 종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임여인 내 아니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세 번째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화자였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문학, 서정문학의 경우, 시문학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화자에게 처한 상황이 초장, 중장과 비교해 본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디에 비교해 보리오, 견주어 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교의 대상은 당연히 앞에 있는 까투리나 도사공일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용이 가장 간결해요. 괄호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수식을 한다라고 본다면 까투리도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다 라고 얘기했고, 도사공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서술된 부분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나를 묘사한 부분은 사실상 가장 간결합니다. 핵심 대상이 나일 텐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엊그제 임을 여의었다. 엊그제 이제 막 임과 이별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별이라고 하니까 그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슬프고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 안이라고 했을 때 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슬픔, 참담함, 비통한 심정,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을 어디에 비교하겠어? 라고 한 거죠. 네 말은 뭐겠어요? 비교할 곳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대상에 비교할 곳이 없을 만큼 나의 마음이 정말 괴롭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표현 방식 자체가 사용됐다는 것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 방식을 왜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디에 비교하겠어? 그 비교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까투리의 안, 다른 하나는 도사공의 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안. 요 세 가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디에 비교하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는 까투리의 안, 그 다음은 도사공의 안,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의 안, 나의 마음. 요 세 개를 비교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마음, 세 개의 안, 이게 나온다고 해서 요 작품을 보통 사설시조 같은 거는 작품 제목은 따로 붙이진 않는데요. 삼안이라고 별명처럼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다들 약간 좀 한스러움이나 슬픔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감정 막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니까 삼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한을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 존재의 괴로움을 드러낸 작품이라서 삼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개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나의 슬픔과 비교할 곳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일단 분명한 건 나라는 존재가 이별을 하게 되면서 정말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습서나 문제집에서 많이 언급하는 해석은요. 까투리와 도사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나도 그만큼 괴롭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도식으로 나타낸다면요.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거예요.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유사한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본다면 얘네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유사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보통 내가 너무 힘든데 다른 친구들이 막 나타나서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하고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까투리, 도사공 얘네들이 막 나도 괴로워 하고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친구들에게 화자가 야, 어제 남친이랑 헤어진 내 마음하고 어디 비교가 되니? 하고 말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제일 힘들거든? 내가 제일 슬프거든? 하는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런 도식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까투리와 도사공은 유사하죠.
근데 얘네는 유사한데 여기도 이거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할게요. 얘네는 유사한데 나는 다르다. 앞에선 얘네랑 유사했다면 나의 경우 더 슬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건 똑같아요. 요렇게 보나 까투리, 도사공, 나 세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해석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 두 번째 해석은 까투리와 도사공은 비슷한데 그래도 얘네도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어디 나한테 비교하리요 라고 하면서 내가 킹, 왕짱, 굉장히 괴로운 존재야. 내가 최고 괴로워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혼란을 주면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앞서서 묘사한 요 두 대상 있죠. 요 두 대상은 어쨌거나 정말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생존 위기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얘네들은 생존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임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임과 이별한 게 정말 힘겹고 막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수는 있지만요. 이별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까투리나 도사공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실 당장 바로 112든 129든 신고해서 구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요. 임과 헤어진 상황이라고 해서 112나 129에 신고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그런 긴급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최소 동일선상에 놓거나 또는 자기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까투리나 도사공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겪는 이별의 슬픔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또는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 방식은 비교를 통해서 화자가 겪고 있는 이별의 슬픔,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시는 화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거니까요. 화자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 전체의 내용을 함께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미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앞에 여기는 까투리, 하나는 까투리, 하나는 도사공, 하나는 화자인 나 라고 보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요. 한번 보자면 까투리의 상황은 지금 피할 곳 없는 상황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죠. 그걸 적어볼게요. 피할 곳 없는 상황이고 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사공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 상황이 막 계속 연달아서 잇따르고 있는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다 한 가운데에서 위기 상황이 잇따라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상황은 조금 더 심플하죠. 복잡하진 않아요. 임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까투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공통점 중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나하고는 겹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요. 까투리와 도사공의 경우는 생존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 생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 이게 공통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도사공과 나와의 공통점, 그 중에서도 까투리와는 겹치지 않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부분은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점이죠. 이 부분은 이번 수능 특강 선지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도사공의 경우는 순탄한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노나 도치나 닷 이런 것을 잃은 상태고요. 나의 경우는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인 사랑하는 연인, 이 존재를 잃어버린 이별한 상태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투리와 나 둘만의 공통점은 사실상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겹치지 않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 세 대상이 완전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생존의 위협이든 생존의 위협에 버금가는 이별의 슬픔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게 이제 놓여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절망적 상황. 어떤 이들은 생존의 위협,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잃어서 이별의 슬픔에 완전히 빠져버린 절망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도 봤고요.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대상인 까투리, 도사공, 나, 이 세 존재가 갖고 있는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신다면 작품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혹시 수능에 출제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수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